방송을 이제 오늘 준비한 소재들이 한 4종류 정도 있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지금에 있는 작금의 사태가 이제 한국과 중국의 문제로만 남아 있다가 서양으로,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으로 건너간 지가 한 3주가 좀 넘었죠. 넉넉하게 한 4주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사망자 숫자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서구 유럽, 미국과 유럽에서 이렇게까지 이 문제가 많이 일어날 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방역에 무신경해서 일방적으로 당할지는 생각을 못 했어요.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사실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방역에 성공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역 물품이라든지 시스템에 대해서 어, 엄청난 지원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 시켰던 국가들이 하나둘씩 입국 금지를 풀면서 현재까지 무려 117개국, 그러니까 약 120개국 이상에서, 120개국 이상에서, 방송, 여기를 방역물품 지원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유료로 사겠다는 데도 있고, 무료로 사겠다는 데도 있어요. 오늘 창을 바꾸는 과정 중에 후원 계좌를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계좌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잘못 적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두 계좌가 다 살아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메인 계좌를 이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후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계좌 후원도 실시간 확인하기 위해서 구독별 계좌 여기를 바꿨습니다. 지난주 댓글에 올라온 내용 중에 이제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묻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진단 키트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공급했다고 하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한테서 그냥 공급한다는 얘기가 없는데 사서 쓰고 있는 국가들도 꽤 있더라.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라는 차원에서 그 질문들이 있으셨어요.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 제품들을 쓰고 있었던 거죠. 이건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키트의 생산량이 일종의 이제 마스크처럼 풀 캐파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분량이 약 40만 개 분량이지만 요게 이제 풀 캐파로 확장을 시키면 약 120만 명을 진단할 수 있는 분량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진단 키트가 나오기 전에부터 전 세계에 이제 이와 관련한 바이러스 관련된 진단 키트를 보냈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거래하고 있던 기업들이나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개인적인 그러니까 국가적인 루트가 아닌 회사 대 회사의 루트로 한국 키트를 사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런 국가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느냐면 이게 의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사용 이제 승인이 났지만 그 나라에서 원래 이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규격에 맞는 일종의 검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 없이 급하니까 임시로 사들인 물량을 공수해 가지고 현장에다 투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일종의 이제 신뢰성을 한국 제품은 지금 특별하게 신인 검사를 하지 않아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가들에서는 우리 쪽에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이제 가지고 가게 됐고 FDA에서 실질적인 승인이 나오게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준비돼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앞으로 한국의 키트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 전반을 그대로 이식하는 표준안이 만들어져서 그 표준안에 맞춰서 이거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국제적인 동맹이 맺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현재 지금 있는 작금의 사태에 필요로 하는 검진과 그와 관련된 방식의 표준화를 한국의 PCR 유전자 증폭 방식이 선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국내에 이제 많은 키트에 대한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선 논란이 조선일보가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죠. FDA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FDA에서는 실제 우리나라 진단 키트에 이거를 승인해 준 적이 없다라고 우리 외교부가 거짓말을 했다, 업적 부풀리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기사 헤드라인에 네. 공식적으로 가짜. 근데 일단 그 시점이요. 우리 쪽에서 이제 조선일보가 발표한 시점이 우리 쪽에서 준비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받았던 미국에서 직접 받았던 사용 승인에 대한 내용이 미국 안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얘네들이 때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월요일 기사를 때렸는데 미국 쪽에서는 주말이라 아직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간차 공격을 하면서 1차적으로 이러한 가짜 뉴스를 만든 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지점은 FTA는 약품이라든지 이제 식품에 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1, 2, 3, 4군으로 다뤄요. 그러니까 음식 안에서의 안전도, 그러니까 안전도를 1, 2, 3, 4군으로 나누기 때문에 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런 진단 키트에 대해서는 FDA가 승인을 내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단 키트에 대한 FDA 공식 승인 테마가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이 자체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FDA가 이거를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새로운 형태의 형식 승인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준하는 긴급한 사용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키트로 되어 있는 이건 지금까지 FDA가 다뤄왔던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식 코드가 없으니까 이걸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용 승인 허락을 해준 거기 때문에 FDA 승인이 맞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발표했던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러한 키트에 대한 사용 승인,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의약품이 아니죠. 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닌 의료 장비입니다. 그래서 의료 장비에 대한 없는 부분에 대한 카테고리에 대한 코드 승인이 없기 때문에 가승인 절차를 내려준 거고, 이러한 통보가 대한민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 제품을 생산하는 4개 업체들에도 이미 통보가 갔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서는 FDA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거를 말하자면 인정하고, 이게 수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본격적인 수출기를 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사실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조선일보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 아니냐. 코드가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정식 FDA 코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정식 코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된 거예요. 현재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국산 키트의 물량이 350만 개 이상입니다. 진짜 뭐 다른 나라에 내줄 물량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량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최우선국이 그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만한 물량을 몰아줄 수 있을 겁니다만, 사실 이 FDA 승인 절차를 받는 데 있어서 미국 의회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식 방식을 인정하기가 매우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가 주도하는 이런 형태의 키트를 요구한 승인하고 이게 널리 쓰이게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이 있었다는 거죠. 뭐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결국은 봉투의 문제가 아닌가,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그 커넥션들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웬만하면 어떻게든 이걸 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미국에 진출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숨은 비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LA 카운티 지역에 있는 LA의 지역 의원이죠. 지방의회 의원 중에 데이비드 유란 분이 계세요. LA 카운티요? LA 안에 있는, 그러니까 LA 지역 지방의회 의원 데이비드 류란 분이 있습니다. 중국계인지 한국계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분이 이 의견을 발안을 해가지고 FDA에 상관없이 이 한국산 키트를 받아서 쓰자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제안을 했고 이거를 지방의회가 승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방에 있는 이제 지자체들이 FDA 승인이나 그 합중국 연합의 승인 없이라도 한국 거를 땡겨갖고 검사를 강화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사실 미국 정치권 안에서, 그러니까 지방 정치권 안에서 확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미국이 LA가 수입해서 한다는데 뉴욕은 안 하고 싶겠습니까? 다른 데도 다 하고 싶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랴부랴 트럼프도 여기에 대한 승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개인 통화 내력 안에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를 하셨고 여기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 내부적인 사정과 우리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이게 빠르게 진척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국산 키트가요 너무 양심적이야. 너무 싸게 팔아요. 이 한 키트 단가가 한 45,000원 내외 안에서 수출가가 이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싸게 들어가 버리면 또 이게 이렇게 싸다는 게 국가적으로 널리 알려져 버리면 미국에 있는 의사들이 돈을 못 법니다. 미국에서는 진단비로 45만 원씩 받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쓰고 있는 키트의 가격이 수가가 어마어마한 거야. 걔네들 물가 수준에 맞춰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렴한 키트를 대량으로 공급해 버리면요. 일단 미국 안에 있는 회사들이나 병원들이 멘붕이 와버려요. 이거 얼마 받고 검사비 해줄 겁니까? 네. 한국계 시의원이시군요. 네. 저는 혹시 류라고 해서 중국계는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했습니다만, 네. 한국계가 맞으시답니다. 네. 원가는 1,000원도 안 된다고요? 그거는 생산 원가가 아니라 기술에 대한 로열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검증에 대한 부분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그나마도 폭리라고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사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거 40만 원 받는다 그래도 필요한 국가는 사갈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데. 근데 우리 정부나 기업이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 제품을 공급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인류애적인 어떤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범람하고 있는 어떤 백신 시장의 미래에 대한 후속 스토리, 그러니까 오늘 보내드릴 다른 에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네. 아무튼 어찌 됐거나 조선일보는 어떻게든 우리의 수출 키트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조선일보는 뒤끝도 좀 강하죠. 오늘 또 보도 냈더라고요. 그렇죠. 자기들 얘기가 맞는데 왜 사과를 안 하느냐? 라는 방식으로 억지 춘향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 말이 이제 일순간 맞는 얘기는 될 수 있겠죠. 의료기 정식 등록을 못 받았잖냐. 근데 애초에 김상 키트는 의료기로 등록이 돼 있는 제품이 아니었으니까 그 코드를 못 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대신 사용 허가를 줬다고요. 도대체 기자한테 얼마까지 내가 이거를 설명해갖고 이런 기사를 쓰지 말라고 충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구절절 좀 말이 다 우스운데요. 또 한 구절 읽어보면 정권 홍보도 좋지만 사고를 쳤으면 제때 설명이라도 해달라. 응답하라 외교부. 네, 너무 배가 아픈 거죠. 우리 정부의 실책이 어떤 실적들이 인정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 생채기 내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이제 얘기의 주제로 좀 들어가 보자면 유럽 지역 안에서 가장 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 국가가 이탈리아, 스페인입니다. 네. 제가 3주 전에 방송을 할 때 이탈리아 사람들 너무 낙천적이고 말 안 들어 처먹는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이거 병 고치기 힘들다. 얘네들은
이 때로 모여서 뭐 하는데 또는 이러한 어떤 국민성 기질 자체가 너 집에 가만히 있어라 안 됐기 때문에 확산이 계속될 거고 이게 스페인으로 넘어갈 거다라는 방송을 내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그대로 이어졌어요. 3주 만에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가장 심각한 감염 지역이 돼버렸고 사실상 의료는 붕괴돼 버린 상태에서 뭐랄까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이게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에 10,0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고 매일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나서 이게 정점을 찍었다라고 좀 안심하고 있는 듯한 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실 하루에 매일 1,000명씩 죽더니 이제는 900명 정도 수준으로 죽어. 아무래도 요게 어느 정도 고비를 넘긴 것 같아. 이제부터는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대를 언론에 늘려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제 사망자가 떨어지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추가 감염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이제 활동들을 많이 자제한 예도 있고요. 그리고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망하고 있는 비중들이 정확하게 통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비를 넘었다고 해서 이제 1,000명씩 중에 900명씩 죽는다고 해서 이게 뭐 800명, 500명, 100명 수준으로 쭉쭉쭉 떨어지는 그래프가 아니라 거의 그 정도의 사망률을 유지하고 가는 그래프라는 거죠. 현재 뭐 확진자나 사망자 그러니까 사망자가 우리보다 70배 이상 10,000명이 넘는 경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확진자들 중에 사망률이 11%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11% 이상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스러운 수준의 어떤 독성, 치명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죽을 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은 면역을 좀 얻어갖고 더 이상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그 잠정적인 바람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의료 인력이 일단 희생이 많았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다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외국에 있는 어떤 이제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 순수한 구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의료 단체나 의사들이 와서 저희 이탈리아를 구해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나라도 이탈리아를 구하기 위해서 선의를 베풀 수 있는 또는 돈을 받고라도 용병으로서 거기를 가서 활약할 수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이탈리아는 지금 있는 수준 안에서 이제 사망자들을 꾸준히 이어나가게 된다고 하면 전 국민이 다 걸리고 그렇죠? 확산을 못 막으니까요. 전 국민 5천만이 다 걸리고 거기에 지금의 확진율이 10%에서 5%만 된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사망자가 250만이 생긴다는 얘기가 나와요. 해서 250만에서 500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사태는 패스트 이상으로 굉장히 공포스러운 사태로 봐야 됩니다. 패스트는 쥐가 옮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먹는 거나 쥐를 박멸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이게 가능했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국민 전체가 지금의 바이러스에 의한 실험체 마루타가 돼버린 듯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스페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돈이 많아가지고 이런 데다 의료 인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내주는 뭐 인도적인 행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우리도 완벽하게 벗어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역 감염이라든지 해외 감염이 다시 퍼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라도 앞으로 예비할 수 있을 만큼의 방역 물자를 우리가 비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잘 막고 있긴 하지만 어떤 경로가 다시 터질지 몰라요. 대구 지역에서는 아직도 전수조사를 했다는 대구시장의 브리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지역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아직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그 감염 위험도 상존해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우리 제품들이, 우리 방역 물품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쪽으로 앞으로 이제 다음 수출이 이어질 겁니다. 이제 먼저 UAE 줬죠, 루마니아 줬죠, 모로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종의 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로코에 판매하기로 한 그 제품들에다가 한 2만 키트 정도를 추가로 실어서 그 덤을 주고 그 전용기를 이용해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국내로 귀환하는 동포들을 받아들였다고 하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정말 특별한 경우죠. 네. 이스라엘은 실제 사용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사드를 동원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중앙정보부래, 죄송합니다. 네. 안기부를 동원해가지고 실제로 이 물품들을 한국에서 사서 공수를 해서 현장에 투입해가지고 방역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일본 언론이 이스라엘 총리한테 가고 네타냐후 총리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막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총리가 생방송에서 대고 몰랐어? 우리는 한국 방식대로 했어. 한국 키트를 사다가 검사를 해갖고 이걸 막았단다라고 하는 순간에 바로 일본 방송은 멘붕에 빠지게 된 것이죠. 정원이죠, 국가정보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 와서 보따리 장사하듯이 국내에서 수출용으로 예비되어 있는 키트들을 사가지고 직접 갖고 가고 있어요. 왜냐면 배달 사고가 엄청나거든요. 유럽 같은 국가들이 특히 그래요. 국경을 넘을 때 검역을 해보고 마스크나 의약품이나 뭐 진단 키트 같은 게 있으면 압수를 해갖고 지들이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도 없는 살림에 항공기를 통해서 받다가는 도둑 맞을 것 같으니까 나토에서 군용 수송기를 빌려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내갖고 방역 물품들을 2차례에 걸쳐서 실어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중국이 난리가 났잖아. 예고도 없이 나토에서 군용 수송기가 날라온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통보를 못 받아고 깜짝 놀란 거지. 자기네 쪽으로 수송기가 날라. 저 핵폭탄 실린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잖아. 그러니까 정찰기가 동원을 하고 비상사태가 막 일어난 거야, 중국 안에서. 그 우리가 모르는 그런 그 핵투닝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런 과정 중에 저는 이제 매우 고소하다고 생각하는 게 베트남이 그렇게 방역 물품을 달라고, 키트를 달라고 이제 애걸복걸을 했습니다만 됐어라고 하고 인도네시아를 먼저 주기로 했다는 거죠. 네. 우리 조코 삼촌은 문재인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우리한테 이제 굉장히 잘하는 국가이긴 한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신남방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이 그 동아시안 국가들한테 엄청나게 돈들을 뿌렸어요. 네. 베트남에다는 부동산 투자해주겠다고 거의 한 3조 원을 이런 F1하고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해주겠다고 제안을 해가지고 실제 현지하고 이제 펀딩 법인을 만들었고요. 인도네시아 안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쪽에 직접적인 결제은행을 만들고 난 다음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 보르네오 섬이죠. 자기들은 깔리만탄이라고 그러는데 보르네오 섬에 들어가는 이제 토목공사들을 거의 자기들 차관으로,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그 돈으로 공사를 해주겠다 그래서 일부 공사들을 많이 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숟가락을 얻는 거지, 한국이 이거를 독점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 돈질들을 막 던지고 있는 거야, 일본이. 태국에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이 나라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나라들의 최초 확진자들을 심어줘 버렸다는 거죠. 인도네시아의 최초 확진자도 일본이라고 접촉했던 내국의 모녀였고, 사실 그 이후에 전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숫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일 감정이 엄청나다는 거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청정국 인도네시아를 망친 국가로 일본이 겁나게 미워지는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돼서 사실상 베트남이 더 많이 요구를 더 긴급하게 했어요. 사실 베트남 상황이 훨씬 더 급하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은 미뤄두고 인도네시아를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국가가 앞으로 신남방 정책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그 주역을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로 전환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일종의 이제 그 예측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베트남 관련된 언급을 하게 되면요, 엄청나게 그 조회수라든지 댓글이 많아요. 근데 굉장히 이제 이거를 비난스럽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비난 글들을 사실은 좀 제가 일부는 지우고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보내주신 그 댓글 중에 상당히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댓글이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 소개를 드려보려고 해요. 여기 댓글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베트남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많이 해보셨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본인의 경험을 담으셔가지고 이걸 보내드린 겁니다. 일단 이분의 댓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이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도시 기반 시설과 인프라를 다 구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 주변국들은 가지 못하던 최고의 수준으로 이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배운 노하우에 의해서 운영만 잘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베트남 경제가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고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준비는 마무리돼 있으며 성공할 수 있는 미래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인은 한국인 못지않게 근면성실하고 새벽에 거리에 나가보면 과거의 우리 사람들처럼 모두가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상국들이 이제 성장통을 겪으면서 내실을 다지는 시기에서 혼돈을 겪긴 하는데 베트남 역시도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은 오랜 전쟁과 식민지 역사로 인해 단결력과 애국심이 매우 강합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기 국가가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쉽게 열을 받고 그 태도가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과잉 반응이 초기에 나타난 건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구열이 뛰어나서 현재 이제 주변국 싱가포르나 호주 등 그 자기들이 존경하는 주변국들을 통해서 경력을 쌓고 베트남 안에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아무튼 베트남은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국가이고 그에 못지않게 편협된 애국심에서 오는 국민성이 주변국들하고 항상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지금 주변국들 어느 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요. 태국하고 제일 안 좋지만 인도네시아나 다른 주변의 동아시안 국가들하고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공공해져. 근데 이 못 살던 나라가 갑자기 돈을 벌어가지고 뭐 전체적인 규모로 따지면 아직 인도네시아가 1위입니다만 태국이나 주변 국가들을 제껴버리고 개인당 경제 그 소득이라든지 발전 수준으로서는 인도네시아를 넘어서는 이 동아시안 국가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넘어설 수 있는 위상을 확보했다는 거죠. 이 안에는 분명히 삼성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도움을 선의로 갚지 못하고 이런 방식으로 돌려치기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 나라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 발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할 부분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인도네시아로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R&D 센터를 옮기거나 동아시아 국가를 리드할 수 있는 걸 옮긴다고 해서요. 인도네시아가 베트남의 수준까지 가기에는 앞으로도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의 기간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트남의 손을 놓아버린다면 자연스럽게 이 베트남을 중국이나 일본 품으로 떠미는 결과가 돼요. 어떤 뭐 국익의 차원을 떠나서라도
일본과 중국이 잘 되게 만드는 거는 반대로 우리 국가에 대한 손실이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우리가 좀 냉철하게 중간자적 관리를 통해서 베트남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산 투자 당연히 중요하죠. 이제는 우리가 베트남만이 중심이 아닌 동아시안 전체를 우리 시장으로 보고 있고, 이 통합된 시장 안에서 일본과 중국의 기득권하고 겨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있는 상황은 이런 바이러스 문제가 창궐해 있는 상황은 한국의 위상이나 정치적인 어떤 외교적인 협상 카드가 잘 먹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걸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신남방 경제 활성을 필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쪽에서의 경제적인 가치는요, 이미 중국을 뛰어넘었습니다. 실제 동아시안 국가 전체의 교역량이 우리가 중국하고 있는 교역량을 따라잡았다는 거죠. 1대1로 따지면 나라로서는 아직 중국이 1위지만 동아시아 경제권을 합치면 이쪽이 우리의 최대 수출입 교역국이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일부에서 이제 극성스럽도록 베트남에 대한 일종의 단교에 준하는 어떤 혈태를 가하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내부 안에 EJ, 그러니까 일본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는 지금의 작금의 상황에 동조하게 되는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을 좀 냉정하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국가 대 국가의 거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 형제 간에 줄 수 있는, 또 우리 이 한민족의 정통적인 정서에 기댈 수 있는 이러한 정적인 요인보다는 이 계산 속이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우리도 그들을 그만큼 그동안의 어떤 마음가짐보다는 좀 더 계산 속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러한 냉정함을 가졌으면 합니다.